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원순열이랑 중복순열 배웠어. 원순열에서 이제 원에다가 배열, 다각형의 배열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먼저 직순열로 질러놓고 나중에 만회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친구를 주인공 삼아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들이 다 정체성이 생기면서 직순열로 파악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뤘었고요. 중복순열은 결국 밑과 지수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선택받는 것과 이제 선택하는 것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했었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갈 거고, 여기까지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순열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가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좀 다뤄볼 건데, 이제 어떻게 다루기 시작할 거냐면, 우리가 결국 이제 순열이랑 조합의 차이를 다시 한번 다룰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순열이라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한 문장으로 딱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순열이 뭐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순열을 우리가 npr이라고 하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배열할 거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이렇게 되었었지. 자, 그 다음 조합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순서라는 것이 상관이 있을 거고, 자, 얘는 순서라는 것이 상관없이 그냥 뽑아놓기만 하는 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ncr이라고 하면 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자,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렇게 추가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정방향도 잘 가야 되지만 동시에 역방향도 잘 가야 되는데, 잘 봐봐. 너희들이 먼저 조합을 갈겨놓고, 자, 잘 들으세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조합을 갈겨놓고 거기에 배열하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땅 팩토리얼을 갈기면 얘가 순열이 되는 거죠. 맞지 않아? 뽑아놓고 그 다음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순열을 해놓고 배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배열할 경우가 생기겠지? 자, 순열했으면 배열까지 끝냈을 거야. 근데 내가 그 배열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한다 란 말은 배열 팩토리얼 나눈다는 얘기지. 나누면 뭐가 나오는 거야? 조합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뽑아놓고 배열하면 순열이 되지만, 순열을 해놓고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걔는 조합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함에 있어서, 얘를 배우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그 사고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내가 A, B, C, D, E라는 친구를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럼 서로 다른 5개죠?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럼 얘 경우의 수 몇 가지니? 5가지죠. 5팩토리얼 가지죠. 그쵸? 그래서 120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자. 내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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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나열할 거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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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넷은 서로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을 쓰면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순열을 갈겨놓고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걔는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서로 다른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놓고 순열 5팩토리얼을 해놔. 그치? 그런데 이 4개는, 이렇게 되면 이 4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모든 경우가 세졌겠죠? 근데 이 4개는 사실 구분되지 않는 거지. 그럼 얘네 넷은 순열할 필요가 없이 뭐만 했으면 되는 거야? 조합만 했으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럼 얘들아, 몇 개야 그게? 4개지. 그럼 걔를 이 4가지가 서로 지들끼리 자리를 바꿔서 배열했을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결국 5가지만 이렇게 남지 않을까? 실제로 봐봐.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A 4개 B,
B가 여기 이 자리 오는 거, B가 이 자리 오는 거, B가 이 자리 오는 거, B가 이 자리 오는 거. 그치? 총 5가지밖에 없지 않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A, A, A에 B, B. 그래서 A 3개에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5팩토리얼로 일단 전체를 일렬로 배열했어. 그런데 이 3가지는 지금 서로 자리를 막 바꾸는 경우가 생겼을 텐데 이 3가지의 순서는 뭐 해줘야 돼? 무시해줘야 되는 것이죠. 무시해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로 얘네들이 배열됐을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야. 그 다음 B도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다 세졌을 텐데 얘네들의 순서도 무시해야 되니까 2팩토리얼로 추가로 나눠준다고. 자, 이게 여러분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 방법인데 실제로 얘를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잘 봐봐. 얘네한테 이름을 붙이는 거야. A1, A2, A3 해놓고 B1, B2 이렇게 하면 얘들아 이 5가지가 다 다른 애죠. 그치? 그런데 얘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얘를 가지고 사고를 할 건데 잘 봐봐. 일단 B1, B2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1, A2, A3는 어떤 배열이 가능하냐면 A1, A3, A2, A2, A1, A3, A2, A3, A1, A3, A1, A2, A3, A2, A1 하는 식으로 똑같이 B1, B2가 있을 때 무려 6가지의 배열이 가능한 거 맞지?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얘네들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6개를 셌지만 사실은 몇 개야? 1개지. 1개로 셌어야 되지. 그러니까 6가지, 매번 6가지가 등장할 텐데 걔를 1개로 쳐야 되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똑같이 있는데 이번에는 B2, B1인 상태로, 그치? 얘네들이 자리 바뀐 상태로 또 몇 개가 나오겠어? 6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면 A 3개 등장하고 B 2개 그 다음 등장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 나와? 12가지 나오죠. 근데 얘네들은 다 뭐야?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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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를 센 거죠 지금. 12가지 셌는데 딱 1가지 아니야?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세다 보면 A1, A3, B1, A2, B2 이렇게도 있을 거죠. 이런 것도 세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1, B2를 고정시켜 놓고 잘 봐. A1, A2, A3, A2, A1, A3, A2, A3, A1 이런 식으로 또 몇 개가 있겠어? B1, B2를 고정시켜 놓고 또 6개가 있겠지. 근데 B2, B1의 자리가 바뀌면서 또 6가지가 있겠지. 근데 그런 애들은 다 뭐야? A, A, B, A, B라는 친구죠. 그치? 같은 것이니까. 그럼 결국 같은 배열을 세는데 매번 12개씩 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결국 몇으로 나누게 돼? 12로 나누게 되지. 근데 걔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아,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어차피 무의미하고 무시해야 된다. 그러면 5팩토리얼로 질러 놓은 거에서 내가 A끼리 자리를 바꾸는 A의 순서에 관여가 된 3팩토리얼로 일단 나눠주겠다. 근데 A만 중요한 게 아니라 B도 중요하니까 B의 순서가 가미가 된 2팩토리얼로도 추가로 나눠주겠다 라고 하면 매번 하나로 셌어야 될 12개의 경우의 수를 다 12로 나눠주면서 딱 하나로만 셀 수 있겠지.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원리란 얘기야. 일단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얘를 쌤이 조금 더 이제 너희한테 공식화해서 알려주면 잘 보세요. A가 3개 있었다. B도 3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C가 2개가 있었다. 자, 얘들아, 종류는 총 몇 종류니? 3종류지. 근데 A 3개, B 3개, C 2개지. 그럼 전체 몇 개야? 전체 8개죠? 그러면 8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있는 3개, 2개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거란 얘기야. 아시겠어? 좀 더 공식화해서 외울 수 있겠지. 원리는 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처음에 순열과 조합의 차이부터 가는 거야. 순열은 배열하는 것까지 중요해. 어떤 순서로 배열될 건지. 조합은 뽑아 놓는 것만 중요해. 근데 가끔씩은 이 A가 등장하면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안 중요해.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일단 다른 것으로 봐서 질러 놓고 나중에 걔를 뭘로 만회하는 거야? 나눗셈으로 만회하는 거야.
일단 배열까지 질러놓은 거에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만 나눠주면 조합이 되니까 실제로 이 순열에서 내가 r 팩토리얼 분의 1을 딱 곱하면 얘가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데 r 팩토리얼이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잖아. 배열을 수습해 주겠다는 얘기지. 얘를 r 팩토리얼 하면 얘네들을 배열하겠다는 얘기고,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니네들의 배열을 다시 배열 안 하는 셈 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주는 과정이고, 걔를 실제로 쌤이 A 3개, B 2개를 예시로 들어서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었다. 근데 B1, B2가 고정된 상태로 6개가 나온다. B1, B2 자리 바꿨을 때도 6개가 나온다. 근데 걔 총 12개가 다 뭐다? 얘다. 또 다른 예시로 A, A, B, A, B라는 친구가 무려 이런 방식으로 세면, 5팩토리얼 세면 12개나 세게 된다. 근데 걔를 다 만회해야 되니까 12로 나눈다. 즉, 이 전체 5팩토리얼을 12로 나눌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좀 더 공식화해서 보면 같은 것의 종류가 일단 뭐 몇 종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같은 것이 N개, R개, 뭐 P개 이렇게 있으면 N팩, R팩, P팩을 전체로 나눠준다. 전체를 얘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 쌤이 여기에다가 추가로 굉장히 수능틱한 거 하나만 더 붙일게요. 자, 이거는 약간 수능을 위한 팁이고, 그리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팁. 사실은 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런 방식으로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숙련되고 나면 처음엔 이렇게 배우겠으나 나중에 쌤과 같은 방식을 선택하게 될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결국에 얘들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요, 결국에 조합과 똑같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지금 방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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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같은 것 3개, 같은 것 2개 있는 얘네들의 배열을 셀 때 3팩, 2팩분의 5팩으로 세면서 결과가 1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자, 이렇게 셌단 말이야. 그런데 자, 똑같은 예시를 들어서 얘가 3팩, 2팩분의 5팩토리얼이어서 아, 오케이, 10이 나왔다라고 썼어. 근데 사실은요, 이거 어때? 가디수는 즉 조합인 게 5자리가 있었던 거야. 맞죠? 왜? 쟤네들 배열할 거니까. A 3개, B 2개. 근데 내가 만약에 A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준다고 생각하면 어때? 잘 보세요. 몇 개의 자리가 있다고? 5개의 자리가 있다고.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3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P 안 해요? P 안 하죠. 왜 P 안 할까? A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 3개만 골라주면 A가 들어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A, A, A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얘네 자리 바꾸는 거 신경 쓰니? 안 쓰죠. 같은 거니까. 오케이, 53으로 3개 자리 골랐어? 그럼 알아서 남은 2개 자리에 2개를 선택해서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는 어차피 1이죠. 그럼 얘들아,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53? 10가지죠. 같은 원리야, 얘들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능에서 이제 가디순을 만나게 된다면 가디순을 푸는 것도 방식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건 결국 조합과 똑같다. 조합이랑 완벽하게 똑같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자, 지금 이렇게 쓸게요. A 4개에 B 2개에 C 하나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배열할 거야. 그럼 얘들아, 얘를 만약에 가디순으로 계산하면, 자, 불러봐. 자, 준수야, 얘 가디순으로 1열로 배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4팩 잘 안 보여? A 몇 개? 4개. B는 2개. C는 하나. 그러면 C는 하나니까 필요 없지. 전체 몇 개? 7개. 이게 계산 결과야. 그치?
내가 7팩토리얼로 전체를 배열해 놓고 A끼리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걔를 무시할 거니까 4팩으로 나눠준 거야. B끼리 자리를 바꾸게 되는 2팩토리얼을 무시할 거니까 나눠준 거야. 배열할 때 곱했으면 배열을 무시할 거면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이 되지.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4팩, 7팩 먼저 나눠서 7, 6, 5가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추가로 2로 나눠줄 거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21 곱하기 5기 때문에 105가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근데 이 같은 문제를 내가 조합으로 풀더라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몇 개의 자리가 있었다? 7개의 자리가 있었다.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선생님 그런데요, 내가 쌤이 조합으로 풀 거면요 A를 주인공으로 해야 돼, B를 주인공으로 해야 돼, C를 주인공으로 해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봐봐. 내가 이 7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4개의 자리를 뽑아놔. 그럼 몇 개 자리가 남니? 3개 자리가 남죠. 3개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2개 자리를 뽑아. 그 다음 남은 한 자리는 그냥 1C1이니까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얘 계산하면 7C3이 35죠. 거기에 3을 곱하니까 105예요.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제가 B부터 배열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7자리가 있었어. B가 들어갈 2자리를 골라. 그 다음 총 5자리가 남았는데 C가 들어갈 한 자리를 골라. 그 다음 A가 4자리 중에 4자리 들어가. 그럼 얘들아 봐봐. 7C 몇이야? 21이죠. 곱하기 5니까 105야. 선생님 그래도 돼요? 상관이 없다고. 그럼 이번에 7자리가 있었어. 주인공이 C야. C가 들어갈 한 자리를 골라. 그 다음 6자리가 남았으니까 6자리 중에 B가 들어갈 2자리를 골라.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7이죠. 곱하기 6C 15야. 곱하면 몇이야? 105야. 어차피 누구의 주인공 삼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7자리 중에 A가 들어갈 4자리, B가 들어갈 2자리, C가 들어갈 한 자리만 골라주면 그게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수녀가 똑같을 테니까, 내가 너희한테 수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세는 방식은 조합을 세는 방식과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너희들이 2가지 방식을 다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이야. 아시겠죠? 쌤은 확률과 통계를 무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레벨로 가르쳤잖아. 그렇잖아. 왜냐? 지금 몇 월이야? 1월이죠. 근데 2달 전에 나 뭐 하고 있었어? 애들 수능 파이널 준비하고 있었어.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안목으로 너희한테 수능 때까지 써야 될 무기를 하나씩 쥐어줘야 돼, 손에다가.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공부해서 같이 확통을 공부하는 입장이야. 그럼 소개를 못 해주는데 중요한 걸 미리 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원순위를 몇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라 그랬어. 2가지, 그치? 니들 문제 푸는데 급급해서 n팩 나누기 n-1팩 이 짓거리 습관화하면 안 돼. 야,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실전에서. 그치? 실전에서 다양한 조건 속에서 원순위를 풀려면 이따위 깊이로 공부하면 절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친 거야? 하나 주인공 잡고 넣어서 그 다음 직순열 보는 거, 자리의 정체성 얘기, 이런 거 다 해준 거죠. 마찬가지야. 같은 것이 있는 수녀도 애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무조건 뭐하니? A 2개, B 3개, 2팩, 3팩분의 5팩, 거의 기계가 돼버려. 근데 그렇게 기계가 돼버리면 얘들아, 수능은 절대 기계한테 기회를 안 줘요. 아시겠죠? 너희들은 반드시 이번에도 쌤이 숙제를 내주면 가디순으로 계산하고 조합으로 계산하는 2가지 방식을 다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제발 부탁이야. 야, 내가 이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탁을 하는 거야. 알겠지? 너희 잘 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이따 쌤이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를 풀어줄 때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2가지 방식으로 항상 다 풀어줄 거라는 거. 알겠죠? 이게 비효율적인 짓이었으면 나도 안 해. 근데 이게 너희의 실력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념서에 나와 있는 거 조금만 읽어보고 갈게.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개념서 가지고 계실 거고, 네, 개념서를 보시면 항상 들고 다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문제집만 들고 다니면 안 돼. 시너지만 들고 다니면 안 돼. 내가 처음에 이거 만들어준 거 있죠? 이건 1년짜리야. 이거 만들어준 거 있죠? 이거는 곧 쓸모 없어질 책이야. 그치? 수하에 대한 문제만 있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레알 쌉 중요한 거니까 좀 가지고 계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디슨이 나와 있을 때 처음에는 마플이 되게 성의 없게 알려주는 듯하게 보여.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얘네 n개를 전체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전체 n 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p개 있으니까 p개가 자리를 바꾸는 p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왜? p 팩토리얼을 곱한다는 얘기는 p개의 순서를 규정하겠다는 얘기야. 하지만 p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그들의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눠주고 같은 것끼리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야. 기억아 괜찮니? 좋아. 그랬을 때 해설을 보면 아까 전에 쌤이 들었던 예시를 해설이 실제로 열심히 적어놨거든요. 내가 다 적기 귀찮았던 거. 근데 나도 다 적었어요 결국. A1, A2, A3가 있고 B1, B2가 있을 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무려 12개가 나왔어. 맞지? 하지만 얘네 다 뭐야? A 3개, B 2개 오는 순서였어. 이 12개를 3팩, 2팩이니까 12개 맞죠? 항상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눠줘서 10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좋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순위가 정해진 순열수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 책에도 순위라고 돼 있니? 기억아, 은진아 좀 넘겨봐. 이번에 순위라고 돼 있어? 순서 아니고? 순위야? 순서로 좀 바꿔줘. 순위는 무슨 순위야, 그렇지 않니?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 이렇게 나온 건데 얘도 결국엔 똑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이따 문제에서 쌤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더 알아보기 있죠 얘들아. 개념서에 더 알아보기,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 여기다가 별표를 오지게 치라고. 여기선 더 알아보기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얘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 이거 잘 한번 읽어볼게. 6개의 문자 A 4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디슨으로 전체 6팩토리얼을 갈기고 A가 지들끼리 순서를 바꿨을 4팩토리얼 나눠주고 2팩토리얼 B가 순서를 바꿨을 거 나눠주니까 15야. 이해돼? 이게 내가 말한 첫 번째 방식이지. 두 번째 방식은 뭐라고 얘들아? 조합의 방식이지. 6자리가 있었던 거야. 그 중에 A가 들어갈 4자리를 골라준 거야. 6시4로. 그럼 남은 2자리에 당연히 B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6시4를 계산하면 15가 나오지.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너무 중요한 방식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두 번째 방식을 너희가 수능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더 알아보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최단 경로의 수가 나오는데 그래요. 이건 쌤이 좀 이따 문제 나왔을 때 개념 설명할까 했는데 문제 나왔을 때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시너지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 지금부터 문제풀이만 한다는 거 아니야? 이 문제 속에서 특정 유형이 나왔을 때 그 유형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싹 다시 할 거야. 알겠죠? 자, 처음에 시너지 이제 24페이지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몇 번 문제를 처음에 보고 갈 거냐면 90번 문제를 볼 거예요. 자, 90번 만나러 가자. 자, 90번이 분명히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될 건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흰 공이 5개가 있고 빨간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하나가 있다. 이 8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있는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양 끝에 있는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헷가닥 머리를 막 굴려야 돼. 그렇지 않아?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풀려면. 그럼 이제 너희들의 첫 생각이 출발되는 시발점이 뭐니? 쌤은 이렇게 생각해. 양 끝에 있는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흰빨, 흰검, 빨검, 빨흰, 검흰, 흰검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수연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같은 걸 빼요. 그렇지. 같은 걸 빼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양 끝이 같은 걸 세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양쪽이 다 흰색인 경우, 양쪽이 다 빨간색인 경우, 양쪽이 다 검은색은 불가능하고, 그치? 걔네들을 전체 경우에서 빼주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를 세보자. 자, 전체를 셀 거야.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으니까 이 전체의 경우를 세는 방식은, 자, 전체 경우 셀게요. 자, 1번 방식 가디수로 셀게. 진서가 갈기자. 전체 경우를 셀 거야. 5팩 2팩 분의 훌륭하죠. 자, 5팩 왜 그래? 5팩 2팩 분의 8팩 괜찮지? 그러면 얘랑 얘가 나눠지면 위에는 8, 7, 6만 있을 건데 걔를 이렇게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3이 곱해지면 8, 7에 56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168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괜찮으세요? 근데 나는 오늘 너희들을 훌륭하게 이걸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방식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 도연아, 네? 내가 조합의 방식으로 전체 경우를 다시 세볼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8C5 3C2.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똑같겠지. 방금 도연이 뭐 했냐면 흰 공이 들어갈 5자리를 먼저 고른 거야. 그 다음에 남은 3자 중에서 빨간 공이 들어갈 자리를 고른 거야. 근데 니들 입맛대로 나는 검은 공이 들어갈 한 자리 먼저 고를래. 그 다음 남은 7자리 중에서 빨간 공이 들어갈 2자리를 이렇게 고를래 라고 해도 결과는 어떨까? 똑같겠지. 자, 얘 계산하면 8C3이 얘들아 몇이니? 56이죠. 56 곱하기 3이니까 168이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7C2가 21이니까 21 곱하기 8을 하면 168이 나올 거니까 얘네 둘이 똑같고 얘까지 똑같으니까 얘가 항상 통용되겠지. 쌤이 일부러 두 가지 방식 다 한 거 이해돼? 오케이. 이게 일단 전체 경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사건의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자, 여사건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을 건데, 주은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양쪽 끝에 뭐가 올 수가 있어? 흰색, 그치? 양쪽 끝에 흰이 올 수도 있어. 옆에 성현아, 양쪽 끝에 뭐가 올 수도 있어? 빨간색. 양쪽에 이렇게 빨간색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간단히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흰이 있고 이쪽에 흰이 있고 양쪽 끝에 여 가운데에만 이제 애들이 배치되면 되죠. 이 경우의 수를 세면 되지. 어차피 흰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 가운데서 배치해야 될 거는 이제 몇 개가 있냐면 흰 3개, 빨 2개, 검 하나만 이 사이에서 잘 배치해주면 되지 않아? 가끔 이런 헛소리 하는 친구들 있다. 선생님, 흰색이 총 5개였잖아요. 그러면 양 끝에 올 흰색이 누군지 OC2로 골라줘야 되는 건가요? 골라요? 안 골라요? 안 고르죠. 얘들아, 앞에 한번 봐. OC2 뜻이 뭐야? 아니, 한국말로 내가 항상 가르쳐 왔잖아. OC2 뜻이 뭐야? 서로 다른 5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거야. 그치? 그 말은 흰 색깔 5개가 서로 구분이 됐다는 걸 의미하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어때? 같은 색깔 공 구별하지 않으니까 니들 헷갈림을 방지해 주는 거야. 뭘 방지하냐? 선생님, 흰 색깔 공이 5개였잖아요. 양 끝에 올 흰색 2개를 골라야 되나요? 안 고른다는 얘기야.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냥 흰색을 넣어 놓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나머지 가운데서 무슨 짓거리만 하면 돼? 흰색에 빨 2개, 검 하나만 배열하면 되죠. 자, 주은아, 얘를 1번 방식으로 계산해줘. 훌륭하죠. 3팩 2팩분의 6팩이니까 3팩 6팩 나눠지면 일단 6, 5, 4 남고 2 하니까 6, 5, 4에 추가로 2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60이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 옆에 있는 성현아, 두 번째 방식으로 한 번 더 해줘. 6C3 3C 이렇게 계산해도 얘가 20이고 얘가 3이니까 곱해서 60 되는 거 똑같지. 계속해서 가디슨이랑 조합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주고 있어. 그럼 이번에는 기어가 여기다 쌤이 양쪽에 빨 하나 이렇게 넣었어. 이쪽도 빨 하나 넣었어. 그러면 가운데는 누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흰색 5개랑 검은색 하나지. 그럼 기억이가 쌤한테 1번 방식으로 얘네들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알려줘봐. 5팩 곱하기 1 6.
그렇지. 5팩 곱하기 1분의 6팩이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그럼 얘들아 뭐가 남아? 6이 이렇게 남는 거지. 뒤에 준수야, 아니 병수야, 2번 방식으로 쌤한테 또 저거 계산 한번 알려줘봐. 6C5 또는 6C1. 그러니까 몇 개야? 6개. 똑같이 나오는 거지. 아, 됐다. 거의 끝났다. 쿵쿵쿵. 전체 경우의 수가 168개였는데 거기서 6건을 빼야 될 거 아니야. 6건이 첫 번째 흰색이 양쪽에 오는 게 60개, 빨간색이 양쪽에 오는 게 6개니까 66개가 6건이 될 거고, 얘를 빼주시면 102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답구해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방금 전에 예를 통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충분히 연습이 됐을 것 같아. 왜? 내가 문제 푸는 거에 급급했으면 이거 1분 컷이야, 그치? 근데 계속 뭐 하고 있어? 1, 2번에 다 쓰고 있지. 조합이랑 가디순을. 자, 이렇게 여러분들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일단 명심을 해주시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유형 2번에서는 쌤이 선택한 문제가 95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기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템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문제 형식이 변하더라도 그 기본템을 계속 잘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유형 2번에서 뭐라 그랬어? 이웃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지금 이 문제 한번 읽어보자.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를 일렬로 나열해. 흰 공은 서로 이웃 안 해. 그러면 은진아, 우리가 누군가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기본 무기를 갖고 있잖아, 그치? 우리 기본 무기 뭐야? 빼고 남은 애들끼리 먼저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흰 공 2개가 서로 싸우고 제랄이야, 그치? 그러면 둘이 일단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 그치 주은아? 그러면 흰 공이 나가 있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빨 2개랑 검 4개를 배열하는 일이죠, 그치? 얘네들을 배열하면 될 거야. 자, 영주야, 빨간색 2개랑 검은색 4개를 배열하는 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먼저 식을 불러줄래? 그렇죠. 자, 2팩, 4팩분의 6팩이 될 거고, 자, 얘는 계산하면 15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진서가, 얘를 만약에 순열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6C 곱하기 44. 6C 곱하기 44. 잘했어요. 44는 안 쓸게. 근데 얘들아, 6C 자체가 6팩을 2팩과 4팩으로 나눈 친구이기 때문에 쟤랑 구조가 완전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15개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일단 그래서 빨강 2개, 검정 4개를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일단 15개 나온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6개가 일단 배열이 되는 게 그 15가지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뭘 해야 돼? 흰 공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흰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총 몇 개의 자리가 있어? 7개의 자리. 자, 근데 7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 선택하면 흰 둘 땅 들어오면서 둘이 이웃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야 되고, 그럼 7개의 자리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2개를 선택만 해, 아니면 배열도 해? 선택만 하면 되지. 왜? 흰 색깔 2개가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만 땅 해주면, 얘들아 잘 봐봐. 얘랑 얘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 맞지? 곱의 법칙이 기본이야. 왜냐하면 빨간색 2개와 검은색 4개가 배열되는 모든 경우에 딸려있는 경우가,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가 얘씩 똑같이 있을 테니까. 그치? 이 생각 계속 명심해야 된다. 따라서 15 곱하기 21이 되었을 테니까 계산 결과가 315 나오겠니? 그치? 315. 뭐 이거 진짜 아주 사소한 팁인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얘들아 15 곱하기 20을 한 다음 15를 한 번만 더 더해주면 되죠. 300에다가 15를 한 번만 더 더해주면 되니까 이럴 때 좀 빨리빨리 계산하는 것도 좋아. 그냥 사소한 팁. 아무튼 간에 315가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유형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쌤이 선택한 문제는 102번 문제입니다.
자, 경우의 수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해요. 내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이 이제 슬슬 경우의 수를 체화하게 되겠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이 정도 문제는 슬슬 수능에서 한 3점으로 등장할 법한 문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슬슬 재미가 들기 시작했어. 너희한테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르치면. 자, 생각해보자. 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각각 홀수 개씩 모두 7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문제 이해했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 A, B, C를 홀수 개씩 선택해서 총 7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홀수개를 해서 7개를 일단 만들어내는 그 구성 자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얘들아, 홀수 3개를 더해서 7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세긴 셀 건데, 쌤은 이렇게 셀 거야. 가장 큰 숫자가 등장할 수 있는 것부터 세야 빠짐없이 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킬까? 5. 그치? 5 등장시킬게. 그러면 5랑 1로 구성될 수밖에 없지 않아? 첫 번째가 5개, 1개, 1개.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 5를 쓰는 순간에 1, 2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홀수 쓰려면 누구를 등장시킬래? 3이죠. 3을 탕 쓰고 얘를 최대한 많이 쓰려면 3, 3, 1 이렇게 등장시키겠지. 괜찮니? 좋아.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봤더니 돼안돼요? 안 되죠. 5, 1, 1과 3, 3, 1이 전부 아닐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5, 1, 1이란 얘기는 내 얘기 들어봐. A를 5개 뽑고 B, C 하나 뽑았을 경우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B, A, C 있을 거고 C, A, B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구성 자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똑같네. 그럼 내가 얘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어차피 3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하세요? 인정하실까요? 그럼 봐봐. 얘를 배열할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니? 준수야, 이 친구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한번 불러줘. 4팩? 다시 안 봐? 식기야? A 몇 개야? 5개. 오케이, 다시 얘기해봐. 5팩분의 7팩토리얼이죠? 자, 그러니까 몇 개야? 42개죠. 얘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 두 번째 방식이야. 성현아, 이거 조합 좀 갈겨줘. 7C 5에 그렇지, 2C1. 그러면 얘가 21이고 얘가 2기 때문에 똑같이 42. 동의? 오케이. 여기다 몇 배를 해야 돼? 3배. 자, 3배 했단 말이야? 그러면 126까지가 먼저 쿵 하고 나왔겠지. 이게 뭐야? 어떤 한 친구가 5개, 다른 친구들이 1개씩 뽑힌 상태에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가야 되지. 도현아, 가자. 3, 3, 1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에 B에 C 하나가 이렇게 있듯이 이 하나인 주인공이 A가 될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으니까 또 한 번 3개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놓고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도현아 1번 방식으로 쌤 한 번만 도와줘. 3팩분의 3팩? 3팩 곱하기 3팩. 그렇지. 3팩분의 7팩이니까 뭐 얘 계산한다고 치면 얘랑 얘 먼저 한번 하면 7, 6, 5에 4까지 등장하네. 거기에 이렇게 3팩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6 약분해서 7, 5, 35에 4를 곱하니까 140이 나오지 않을까. 맞니? 그러면 병수야, 2번 방식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줘. 7C에 7C 3 곱하기 4C 4C 3 3. 뭐 4C 1을 변칙적으로 갈겨볼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73이 35고 4C 1이 4니까 어차피 똑같이 140이 나오겠네. 얘도 몇 배 해야 돼?
3배. 그럼 결과는 420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둘이 곱하니? 곱하는 거 아니지? 근데 왜 아닌데? 배반이죠. 배반이죠. 511의 구성과 331의 구성은 같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분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곱하는 게 아니라 둘이 더해야 되지. 곱과 합은 항상 여러분들 예민하게 봐야 된다는 거. 난 시도 때도 없이 아니 왜 더하는데? 왜 곱할 건데? 계속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게 기본기니까. 자, 둘이 더하면 정답은 546개니? 자, 정답 4번으로 끝나겠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우리는 113번 문제를 볼 겁니다. 이 문제 풀면서도 이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 이유는 작년 고3 들도 쌤한테 쌤 그렇게 변태같이 혼자 좀 좋아하지 마요 막 이랬었거든. 뭘 끄덕여 씨. 어? 야 거기서 갑자기 끄덕끄덕 하면 어떡하니? 아니 나는 애들한테 맨날 신나가지고 얘들아 이 문제 만나서 너무 행복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냥 문제 풀어요 이러길래 내가 항상 좀 민망했었는데 이 문제 좋아. 자, 잘 들어봐. 세 개의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야. 자, 조건 한번 읽어볼게. 한 숫자는 최대 2회 사용한다. 그 다음 같은 숫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잠깐만. 내가 지금 숫자가 3개밖에 없어. 1, 2, 3. 근데 최대 2번 사용할 수 있고 총 몇 개를 골라야 돼? 5개를 골라야 돼. 그럼 여기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죠. 수연아, 그 지금 1, 2, 3을 중복하락해서 선택할 거야. 5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한 숫자를 최대 2번밖에 사용 못해.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좀 한국말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지. 2개, 2개, 1개. 맞잖아. 2개, 2개, 1개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1, 1, 2, 2, 3. 또 1, 1, 3, 3, 2. 또는 2, 2, 3, 3, 1. 이렇게 구성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한 숫자당 최대 2번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각자 다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똑같지 않아? 그럼 내가 이거 하나 계산해놓고 3배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문제 진짜 웃겨요. 정답 3번이죠. 왜? 걔만 3의 배수거든. 정답은 3번입니다. 진짜예요. 자, 쌤이 이 보기를 보고 좀 웃겼던 거는 실제로 얘들아, 쌤이 현실 팁 하나 줄게. 확률과 통계는요, 너희가 확통이라는 건 몇시 몇을 이렇게 곱하게 되잖아. 그럼 무조건 걔 배수일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를 멍청하게 내면 걔의 배수가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요. 니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 자신이 없어. 근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놓고 3을 곱하는 거 확실히 알아. 그럼 3의 배수를 찾는 거야. 이렇게 멍청하게 문제를 내면 3번이 답이니까 그냥 3번이에요. 물론 내가 이거를 너희 수능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팁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급한 순간에는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니들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야. 못 풀겠어. 정답 3번이라고. 알겠죠?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한 거니까 좀 너무 하찮게 보지 말아줘. 자, 이제 문제 풀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자, 이걸 먼저 계산해 볼게. 1, 1, 2, 2, 3을 배열할 거야. 근데 같은 숫자가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배열을 할 때 같은 숫자가 막 이웃 안 하게끔 배열하는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도 있어? 그렇죠. 여사건도 있죠. 일단 배열시켜 놓고 같은 숫자가 이웃한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 한번 전체 경우를 세볼게. 첫 번째 이 케이스에 전체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기어가 1, 1, 2, 2, 3이야. 얘 배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요? 1, 1, 2, 2, 3 5개를 배열할 거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배열하면 그렇지. 잘했어.
자, 이렇게 한다고, 그치? 그럼 얘를 계산하면 30개가 나올 거야. 자, 수연아, 마찬가지로 얘를 조합으로 한번 계산하면 저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5C 곱하기 3C. 그래서 몇 개? 30개. 어차피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오지? 둘 다 내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얘들아, 이거 잘 봐. 내가 이제 같은 숫자가 이웃하는 걸 뺄 거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나 어떻게 뺄 거냐면, 잘 봐. 1이 이웃하거나 2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지. 얘를 빼야 되지. 내가 너희한테 기대하는 답변이 있어. 이거 딱 들으니까 언제가 떠올라? 우리 뭐 여러 번 만났니? 언제가 떠올라? 수가 수학? 수하? 그치, 우리 첫 시간 떠오르지 않아? 내가 첫 시간에 너희들 뭐라 그랬냐면 건화를 얘기하지 않았어? or 다른 말로 하면 합집합. 1이 이웃하는 경우이거나 2가 이웃하는 경우. 그때 내가 너희한테 소개한 개념이 뭐야? 합의 법칙의 더 큰 집합. 이름 까먹었지만 기억하고 있지? 포함 배제의 원리 기억하고 있지? 포함 배제의 원리. 자, 얘를 계산하려면 1이 이웃하는 경우, 맞지? 거기에 2가 이웃하는 경우야. 이 둘이 완전히 배반이라면 합의 법칙으로 둘만 땅 더해주면 되겠으나 어떤 경우도 있어? 그렇지. 1이 이웃하고 2도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지. 얘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만 우리가 결국 1 또는 2가 이웃하는 경우를 세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였지. 왜? 여기서 말하는 하고라는 건 뭐야? 교집합이죠. AND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야? N1에 더하기 N2에 빼기 N1교2라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니? 아, 쌤, 오케이. 게임 끝내죠. 자, 끝내보자. 1이 이웃한 경우 세볼게요. 봐봐. 그러면 1, 1이 둘이 이렇게 세트 메뉴야. 덩어리야. 2, 2, 3이야. 그럼 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일단 몇 개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럼 일단 갈기면 4팩토리얼이죠. 근데 그 중에 몇 개의 순서를 무시해야 돼? 몇 개의 순서 무시해야 돼? 두 개죠. 얘네 두 개. 두 개의 순서를 무시하겠죠. 쌤, 얘는요? 얘는 하나야. 덩어리야. 그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꿔 못 바꿔? 못 바꿔. 지금 똑같은 놈인데 뭘 바꿔? 그치? 자, 이거라고. 그럼 몇 개니? 12개죠. 그러면 2가 이웃하는 경우도 당연히 똑같이 몇 개 나오겠니? 12개 나오겠지. 그 다음 1도 이웃하고 2도 이웃한다는 얘기는 1, 1 덩어리에 2, 2 덩어리고 여기 3 있는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사라졌지. 얘네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이니까 그냥 3팩토리얼 아니야? 6가지죠. 그럼 이제 6건 세볼게. 6건이라는 거는 처음에 12가지 1이 이웃하는 경우, 두 번째 12가지 2가 이웃하는 경우, 거기에서 1과 2가 둘 다 이웃하는 겹치는 경우, 포함 배제의 원리, 그치? 그거 하나 빼준 전체 몇 가지? 18가지가 지금 뭐니? 6건이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세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빼서 몇 가지니? 12가지죠. 이렇게. 그게 현재 여러분들 근데 문제 흐름 막 가다가 놓치면 안 돼. 흐름 놓치면 안 돼. 내가 센 게 뭐야? 얘죠. 맞지? 몇 곱해줘야 돼? 3 곱해줘야 되지. 애들이 문제 흐름에 매몰되다 보면은 답을 그냥 10이라고 쓸 수도 있지. 우와 하다가 우와 고생했다 쿵 12 하고 나서 1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항상 흐름 다시 잘 찾아서 침착하게 맞다 내가 이거 1, 1, 2, 3일 때 센 거지.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이 12개 이때도 똑같이 12개 나오겠네. 36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도 가끔 그런 실수 해. 엄청 복잡한 문제 풀고 나면 전체 흐름을 놓쳐버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이거는
오랜만에 만난 포함 배제의 원리, 건화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잘 써주자 라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유형 5번 넘어가서 이번에 쌤이 선정한 문제는 124번 문제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했을 때 A, B, C를 더해서 14가 나오는 걸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는 이라고 나왔고요. 이 문제 아까 풀었던 문제랑 약간 유사하죠. 뭐랑 유사해? 3개 더해서 7 나오는 홀수들의 모임. 그랑 유사하지? 자, 봐봐. 그러니까 땡땡땡을 더해서 14가 나와. 그리고 저 땡땡땡은 각자 1 이상 6 이하의 자연수야. 그치? 주사위 던졌으니까. 그러면 조합을 찾아내보자고. 제일 큰 숫자를 쌤은 주로 기준을 하는데 그 기준은 너희가 맘대로 해도 되지만 난 이걸 추천해요. 자, 가장 큰 숫자 기준으로 14를 만들려면 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뭐니? 6. 그리고 6을 최대 몇 번 쓸 수 있어? 2번이야. 그러면 일단 662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6이 등장하고 뭐가 등장할 수 있어? 5가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는요 6, 4, 4가 올 수 있고요. 이게 6이 사용되는 거의 끝이죠. 숫자 구성 자체는. 그 다음에 5를 등장시키고 나면 5, 5. 야, 얘들아, 5를 등장시키는 순간 6을 그 다음에 안 쓰는 거야. 큰 숫자를 기준으로 셌기 때문에 5, 5, 4죠. 자, 그러고 났더니 끝나지 않았어? 더 없을걸요? 구성 자체는 끝났을 거야.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너희들 만약에 66이야. 근데 이제 66인데 A랑 B랑 C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662를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치? A라는 자리, B라는 자리, C라는 자리는 구분되어 있는 3개의 일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662를 여기다 나열할 거 아니야? 그럼 얘들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3가지. 어떻게? 2팩분의 3팩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3C2라고 쓸 수도 있지. 왜? 이 3개의 구분되는 자리 중에서 6을 넣어줄 2개의 자리를 고르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럼 3가지죠. 662, 626, 266 이렇게 3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일단 3가지야. 이렇게 치면 얘도 당연히 몇 가지야? 3가지죠. 얘는? 얘야 얘. 3가지죠? 누구만 다를까? 얘만 다르겠죠. 왜? 같은 것이 없으니까. 얘는 몇 팩이야? 3팩. 6가지. 다 곱하니? 더하죠? 자, 더해주면 15가 정답이죠. 그치?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형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여기서 할 개념 설명은 좀 간단하긴 한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한번 볼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원리가 뭐였니? 같은 것끼리는 지들끼리 배열하는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순서를 무시하지. 걔네들은 왜냐면 다 동일한 존재니까. 순서가 무시된 거야.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때도 순서는 무시되겠지. 같은 원리입니다. 너희가 가디순을 나한테 배우면, 그러니까 똑바로 배우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랑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가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자, 같은 것이다. 이 말은 이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이 무의미하다야.
A 세 개가 똑같이 있으면 이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무의미하다야. 그러면 이 말 봐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라는 말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야. 맞잖아 얘들아. 너희 다 문과잖아. 그치? 아니 이거 국어적으로 봤을 때 또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것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들끼리 순서를 바꿔봤자 똑같은 놈이니까 굳이 셀 필요가 없으니까 무의미한 거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정해놓아 버렸으니까 그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잘 들어봐. 내가 A, B, C, D, E 5개를 배열을 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A는 항상 D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라고 조건을 쿵 하고 줬어. 그럼 누구와 누구의 순서가 정해져 버린 거야? A랑 D의 순서가 정해져 버린 거지. 그러면 내가 이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전체 경우가 5팩토리얼로 존재하겠지. 120개. 근데 A랑 D가 같은 자리에 올 수 없잖아, 일렬로 배열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A가 D보다 왼쪽에 있고 절반은 D가 A보다 왼쪽에 있지 않겠어? 당연한 거죠. 그게 공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일렬로 배열할 건데 총 120개가 있는데 A가 D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80개고 D가 A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40개인 게 말이 되니? 전혀 안 되는 거지. 얘를 다 세고 나면 막 지들끼리 섞어놔서 배열을 120개 쫙 펼쳐놓으면 당연히 D보다 A가 왼쪽에 있는 게 절반, A보다 D가 왼쪽에 있는 게 절반일 테니까 그냥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 달리 표현하면 내가 이 A와 D라는 친구를 똑같이 X라는 같은 것으로 본 거야. 괜찮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 그러면 언젠가 배열했을 때 X, B, X, D, D 아니잖아. C, E가 이렇게 왔을 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건 절대 생각하지 않죠. 왜 생각하지 않아? 얘가 누구니까? A니까. 얘는 뭐니까? D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게 2팩이야. 근데 DA가 불가능하고 AD만 가능하니까 얘네들은 항상 A와 D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는 안 세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몇으로 나누는 거야? 2팩으로 나누는 거라고. 이해하니? A와 D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A와 D에 대한 자리는 하나로 고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얘네 둘은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 즉 어떤 두 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또는 세 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냥 걔네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가디순으로 풀어버려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국어적으로 한 번 더 정리. 가디수는 서로 같으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순서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순서 너희들 꼭 그런 순서로 와 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수학에서 금지나 무의미나 안 할 건 똑같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건데, 쌤이 이 유형에서 고른 문제는 무려 3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괜찮아. 132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좀 풀만한데,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얘가 뭐 수강 신청을 하나 뭐 과제를 제출을 할 거야. 근데 너희들 과탐을 하진 않지만 뭐 원과목, 투과목 이런 식으로 과탐은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봐. 국어 A가 있고 국어 B가 있어. 수학도 A, B, 영어도 A, B가 있는데, 일단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야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제출하는 거 가능해. 국어 1 제출했어. 그 다음 국어 2 제출했어. 수학 1 제출했고 수학 2 제출하고 영어 1 제출하고 영어 2 제출하면 얘는 순서대로 잘 제출했죠.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국어 1 제출했고 수학 1 제출했어. 그 다음 국어 2 제출했어. 그 다음 영어 1 제출하고요. 영어 2 제출한 다음에 수학 2 제출했어. 가능하죠? 가능해. 그 다음 국어 1 제출했어. 그 다음에
영어 1 제출하고 수학 2 제출하고 국어 2 제출하고 수학 1 제출하고 영어 2 제출했어. 이거 어때? 안 되죠? 누구 때문에 문제야 지금? 수학이 먼저 오면 안 되는 놈이 와버렸어. 그치? 즉 1과 2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모든 과목이. 그럼 모든 과목의 각자 과목의 1과 2는 뭐야?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국어 1과 국어 2는 A랑 A로 취급해도 되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수학 1과 수학 2는 B, B로 취급해도 될 거야. 영어 1과 영어 2는 C, C 취급하죠. 선생님, 왜 문자를 다른 거 써요? 국어와 수학은 아무 관련이 없어. 그치? 오직 국어 안에서 1, 2만 순서가 정해진 거고 수학도 1, 2만 순서가 정해진 거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될 건 결국 두 개니까 자, 진서가 두 개가 같네? 1번 방식으로 계산해줘. 200 잘했습니다. 얘가 720인데 얘가 8이니까 나누면 90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주은아. 이거 조합으로 계산해줘. 6C 곱하기 4C. 그렇지. 6C 곱하기 4C. 6C가 15인데 4C가 6이니까 둘이 곱하면 90. 똑같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90이 될 것이다. 정답 4번이겠네. 오케이. 괜찮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선정한 문제가 137번입니다. 자, A, B, C, D, E를 포함한 7명의 학생. 난 저런 문제가 제일 싫어.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줄 거면 우리는 그냥 만들어버리자. E, F, G까지. 7명 맞지 이제? 오케이. 왜 5명만 이름 지어주고 난리야? 소외된 아니다. 시간 없어. 자, 봐봐. 자, 봐봐. 일단 A는 B보다 왼쪽에 세우고 C는 B보다 오른쪽에 세운대. 그러면 A와 B와 C는 순서가 정해진 거지. 맞아요? 그리고 D와 E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 또 지랄이네. D와 E는 뭐야? D와 E는 빼놓고 생각하자, 얘들아.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A, B, C, F, G야. 괜찮지? 이 5명을 세울 건데 얘와 얘는 무조건 왼쪽에 A,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오는 관계성이 성립해. 그치? 그러니까 얘네 세 개를 똑같은 것 X, X, X로 두자고. 그럼 얘네들이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너무 귀찮게 많이 물어서 미안한데 1번으로 계산하면 몇이야? 성현아, 1번으로 계산하면 몇이야? 그렇지. 3팩분의 5팩 해서 20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연아, 2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5C3. 그렇지. 2C1이죠? 이 F랑 G는 다르니까 그래서 얘도 20이 땅 하고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20이야. 여기까지 20이라고. 여기까지 20이야. 그러면 X, F, G, X, X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이게 A, B, C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에 저 싸운 애들 둘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D와 E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쟤네들은 순서 생각해 줘야 되지. 그러면 빈자리 몇 개야? 6개. 골라줘야 될 자리 숫자는 몇 개야? 2개. 순서 생각해 안 해? 해. 그럼 뭐 써? 그렇지. 애들 실력이 막 일치월장하는 게 느껴지네. 자, 봐봐. 그러면 얘 계산하면 6, 5, 30이니까 얘랑 뭐 해버려? 곱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배열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딸려있는 경우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경우니까 곱해주시면 정답 뭐다?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줘. 600, 그치? 600. 그치, 수연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이 선정한 문제가 이제 139인데 얘가 좀 어려운 문제고 얘가 기출이야. 근데 쌤이 이제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 개념 설명 더 할 게 최단 거리가 남았거든. 그 격자점. 그래서 걔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139를 하고 아니면 숙제를 내준 다음에 쌤이 풀어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다음 유형 먼저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유형 7번에 대해서 쌤이 개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필기 좀 잘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을게. 1번 같은 것이 이렇게 먼저 최단 거리. 나 좀 키 큰 듯. 자, 자 여기 잘 내가 원래 잘 못 쓰던 것이거든. 근데 뭐 닿긴 닿네. 좀 불편하긴 한데 나도 한 180 됐으면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 아무튼 자 최단 거리야. 최단 거리. 자, 1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2번 같이 있는 노가다. 3번 기울기 -1 직선으로 배반 찾기. 자, 왜 네이밍이 그럴듯하게 잘 지었어? 자, 봐봐. 여러분들 이미 가지수는 무슨 얘기 할 건지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로 노가다, 같이 있는 노가다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방식. 중학교 때 맨날 하던 거 있지? 이거 맨날 했던 거 있잖아. 그거고, 세 번째가 조금은 이제 유니크 하면서도 좀 특별한 방식이긴 한데 이 세 가지를 다 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완벽한 체크무늬일 때 유리합니다. 완벽한 체크무늬일 때. 그 다음에 얘는 방해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1인 직선은 그냥 글쎄 플러스 알파 옵션이라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칸만 더 만들래. 자, 얘들아,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고 싶어요. 1번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최단 거리를 결심한 순간 우리한테 없는 거야. 그치? 내가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는 순간에 얘는 동선의 낭비, 비효율이 발생하죠. 우린 무조건 오른쪽과 위쪽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야지만 최단 거리로 A에서 B까지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런데 잘 보시면요, 내가 결국 A에서 B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반드시 몇 칸을 움직여야 될까? 5칸을 무조건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5. 위쪽 방향으로는 6번.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거랑 이거를 잘 활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얘네들끼리 서로 구분돼 안 돼? 안 되죠? 오른쪽 이동인데 난 오른쪽을 속력 3으로 이동할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나 동일하게 오른쪽 한 칸이야. 얘도 동일한 위로 한 칸이야. 얘네가 적절히 잘 배합된다고 쳐봐. 그러면 가다 어떻게 가는 방법이 다 세지지 않겠어? 자, 그럼 이거 봐봐. 내가 얘를 만약에 배열한다고 치면 같은 것 5개랑 같은 거 6개죠. 그러면서 첫 번째 방법을 계산하면 5팩, 6팩분의 11팩토리얼인 거 맞아? 숫자 너무 크게 잡았네. 귀찮게. 그치? 두 번째는 11개 중에서 내가 5개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준다. 또는 11개 중에서 6개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준다.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 듣게. 자,
진서가 이거 1번이야. 아 봐봐, 이거 1번이고 이거 2번이야. 나한테 불러. 그냥 1과 2를 번갈아 가면서 필요한 만큼 불러. 1 1 2 2 1 2 1 1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치? 자, 1 1 2 2 1 2 1 1 2 2야. 랜덤하게 불렀죠. 내가 이걸 계산하면 분명히 얘도 있을 거지. 그럼 가보자. 1 1 1 1 2 2 2 2 1 2 1 1 2 2 2 이게 진석이가 얘기한 길이야. 그치? 근데 얘네가 섞이기 시작하면 다른 길도 무수히는 아니고 이거 개수만큼 만들어낼 수 있겠지. 즉 뭐야? 이렇게 완벽한 체크무늬 전혀 결함이 없잖아. 그냥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런 애들한테 쓸 때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조금 지나가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호수 있고 무슨 길 못 가고 뭐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야. 자, 다음으로 노가다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이거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구간이 명관이라고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노가다 방법처럼 정확하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게 별로 없어. 사실 이걸 노가다로 부르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영주야, 너 왜 도현이 머리 묶는 걸 이렇게 자꾸 봐? 보면서 잘 묶네 약간 이런 표정인데, 자, 아무튼 간에 노가다 세자. 노가다 여기 출발이야.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여기 오는 방법은 두 가지죠. 끄덕?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얘들아,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1, 2, 3, 4 이지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봐봐. 욕해서 미안해.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각오해. 자, 1, 1, 1, 1 다 1이야 당연히. 그치? 여기도 1, 1, 1, 1, 1, 1이야. 여기 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선생님,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자, 하지 마라. 알겠지? 자, 이렇게 안 오니까 다 1이고 1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오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만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왼쪽과 밑에 쪽에 만나서 두 가지가 된다고. 여기 오는 방법은 세 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였으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감 잡았죠? 막갈기자. 4, 5, 6, 7. 근데 나 큰일 났다. 이거 개수만큼 여기서 나올 건데 나중에 더하기 엄청 많이 해야 되겠다. 자, 봐봐. 쓸게. 3, 4, 5, 6, 10, 15, 21. 아, 너무 칸을 많이 잡았어. 21, 28, 20, 35, 56, 35, 56, 84. 뭐 하고 있지? 지금 70, 126, 126. 얘 84 더하니까 210, 252. 결과적으로는 462가 되지 않을까. 재미삼아 계산해 볼까? (6, 7에 42) 42 곱하기 11 420에 41 또 더했으니까 462. 그쵸? 계산은 이 방법으로 하든 노가다로 하든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한 체크무늬였을 때 이 덧셈 계산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얘가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이거 취소하고 칸 좀 줄여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세 번째 방식인데, 자, 여기 이제 4칸만 할게. 4칸, 5칸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똑같이 A, B 라고 하고요. 이 방법은 좀 특이한 방법이니까 너희가 잘 알아놨으면 좋겠어. 물론 방법이 3가지나 되니까 너희가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잘 알아놓고 쓰면 유용합니다.
얘 어차피 칸의 간격이 서로 같죠. 그럼 내가 아까 뭐라 썼냐면 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으로 뭐라 그랬지? 여기다 뭐라 썼니? 아, 배반 구성하기라고 썼거든? 그게 뭐냐면 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아무데나 그어볼게. 잘 봐. 내가 그릴 수 있는 직선이 이거 있죠? 1번이야. 그 다음 이거 있죠?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5번이야. 6번이야. 7번이야. 8번이야. 많아.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 준수야, 그냥 번호 숫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불러봐. 1번이야. 자, 1번 불렀어. 조금 특이한 거 불렀네, 자식. 자, 봐봐. 1번이면 이거야. 1번으로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이 교점이죠. 이 점을 쌤이 P라고 놔. 이 점을 Q라고 놔. 그러면 쌤 얘기 잘 들어봐. A에서 B까지 가는데 P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Q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둘은 배반이에요. 내 얘기 잘 들어. P를 지난 점이 Q로 갈 일이 있을까? 없죠. Q를 지난 점이 P로 갈 일이 있을까? 없죠. P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Q로는 절대 못 갑니다. Q도 발을 들여놓으면 P로 못 가요. 근데 잘 들어. A에서 B로 가는데 이 두 점을 안 거치고 갈 수 있어? 불가능하지. 즉 P를 거치거나 Q를 거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고, 얘를 거치면 얘를 안 거치고요, 얘를 거치면 얘를 안 거치기 때문에 얘 배반 사건이야. 그리고 합의 법칙이야. 그럼 봐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잘 봐. A에서 일단 P로 땅 하고 갔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하나, 둘, 셋이죠. 그럼 5팩, 3팩분의 8팩 인정? 맞아? 83 인정? 83. 56개. Q로 딱 가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팩, 4팩분의 8팩 인정? 그러니까 얘 8C4여서 안 해왔는데. 자, 8, 7, 6, 5, 4, 3, 2, 탕 하면 이거 몇 개? 70개. 둘이 더하면 몇 개? 126개. 근데 처음에 얘에서 얘 가는 거 생각해봐. A에서 B 가는 거 계산하면 5팩, 4팩분의 9팩이죠. 그럼 9C4지? 자, 9C4야. 그러면 9, 8, 7, 6에 4, 3, 2니까 탕 약분하고 탕 약분하면 9, 7에 63 곱하기 2니까 126. 이 둘이 더한 거 126, 얘도 126. 괜찮아? 지금 이게 준수가 1번을 선택했을 때 복이었어. 그럼 봐봐. 은진아, 좀 다른 번호 한번 선택해 줄래? 몇 가지 있어요? 대략 8개 미만으로 있습니다. 아, 7? 7이면 대칭 돼서 이렇게 커질 것 같은데? 5 할까? 5 할까? 자, 1, 2, 3, 4, 5. 이렇게 그었어. 괜찮아요? 이 점 P, Q, R, S, M. 좀 괴랄 같긴 하지만 잘 봐봐. 이거야. A, P, B 있죠. A, Q, B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가운데만 쓸게. A, R, B 있고요. A, S, B 있고요. A, M, B 있어요. 잘 생각해봐. P를 지나고 나면 절대 Q를 못 지나. Q를 지나고 나면 절대 다른 거 못 지나. R 지나면 S 못 지나고 Q도 못 지나고 M도 못 지나고 다 못 지나. 여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S 지나게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지나. M 지나게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지나요. 그리고 P, Q, R, S, M을 거치지 않고 여기로 가는 방법은 불가능해. 왜냐면 내가 여기 마이너스 1자 장벽을 딱 쳤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는 하나를 지나면 다른 걸 지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건이 안 생겨. 겹치는 사건이 없다고. 그럼 뭐만 해주면 돼? 합해주기만 하면 돼. 각자를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잘 봐봐.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 봐봐. 이제 이 중에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 그럼 그냥 내가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한 칸에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니까 1팩, 4팩분의 5팩이지. 5C1이죠. 몇 가지?
5가지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 1가지지. 그러니까 5가지야. 자, Q 보자.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 이거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5. 2팩, 3팩분의 5팩이니까 5C죠. 그러니까 10이죠. 근데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3, 1이니까 4C1이지. 그래서 4라고. 이게 무엇이야? 40이죠. 자, 세 번째 R 거치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3칸, 2칸이니까 3팩, 2팩분의 5팩 5C이지. 그러면 10이죠. 그 다음 R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2팩, 2팩분의 4팩이니까 4C이지. 6가지니까 6이 곱해져서 60이야. 자, S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4가지, 1가지니까 5C1이죠. 5개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3칸에 1칸이니까 4C1이죠. 그래서 4가지야. 20. 자, M이야. 여기야. 1가지고 1가지야. 그러니까 1가지야. 더 해볼까? 126. 똑같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수가 이 직선을 선택하고 나중에 은진이가 이 직선을 선택했단 말이야. 너희가 그 사이에 어떤 직선을 선택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선택해놓고 걔가 거쳐나가는 교점을 탕탕탕탕 거점으로 잡았을 때 그 점들을 지나고 나면 다른 점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배반이 형성되고 배반이 형성되고 나면 걔네들을 합의 법칙으로 계산만 해주면 될 것이다. 선생님, 제가 쌤 설명 잘 들어보니까 같이 있는 노가다가 제일 편한데요, 마음이? 나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1번 좋은데요? 나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1번처럼 이렇게 예쁘게 주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그리고 쌤이 한마디만 할게. 최단거리 문제는 수능에서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근데 나온다고 나 원망하면 안 되니까 나 열심히 가르칠 거야. 알겠지? 열심히 가르칠 건데 아마 안 나올 거야. 안 나온 지 오래됐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신은 나올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3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뭐로 가도 잘 풀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정리를 일단 할게요. 원래 선정한 문제가 2, 3개 되지만 쌤은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2번 볼게요. 얘들아, 162번은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노가다 하세요. 노가다 하시는데 생각은 하면서 하세요. 뭐냐면 교차로 P가 있고요. Q가 있는데 저기 지날 때는 직진 못해. 직진 못해. 근데 A에서 P 또는 Q를 지나서 B 지점으로 최단거리를 가는 방법의 수야. 그러면 A에서 P 또는 Q를 지났기 때문에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Q를 지나서 B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 잘 생각해봐. 선생님, 그러면 PQ를 다 지날 수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해? 안 되지. P로 간 애가 Q한테 가려면 동선 낭비고 Q로 간 애가 P한테 가려면 동선 낭비야. 그러니까 P를 간 애는 Q를 안 갈 거고 Q를 간 애는 P를 안 갈 거니까 Q 또는 P를 지나서는 원래 뭘 포함해? P로 가거나 Q로 가거나 그리고 둘 다 가거나지. 근데 둘 다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배반이죠. 포함 배제의 원리가 아니라 뭐만 해주면 돼? 합의 법칙만 해주면 되지. 자, 이 2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자, P 지나는 경우 셀 거야. 봐봐. 노가다입니다. 여기 가는 방법 1가지, 여기 1가지야. 여기 1가지고 이것만 세면 돼. P 지나려면. 왜? 여기 갈 일 없잖아. P 지날 건데.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오는 방법 2가지야. 자, 이제 여기랑 여기를 잘 세는 게 중요하다. 원래 여기 오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야 맞아. 원래는. 왜냐면 이렇게 2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1가지가 있을 테니까. 근데 직진 못하죠. 그럼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P를 통과해서 일로 가볼까? 못 가. 그러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들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맞아? 이 점을 어쨌든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통과해 못해. 못해. 그러면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한 가지만 일로 가는 거야. 이해하죠? 그럼 봐봐. 이번엔 여기 생각해봐. 여기를 생각하려면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못 와. 직진을 못 하니까.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꺾어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두 가지야. 이렇게.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왔어.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당연히 두 가지죠. 유지가 되겠지. 두 가지고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고요. 다섯 가지고요. 일곱 가지고요. 아홉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아홉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 그러면 다음으로 얘 한번 세볼게. A에서 Q까지 먼저 갈 거니까 자 여기 한 가지고요. 한 가지고요. 한 가지고요. 여기 한 가지야. 빨간색으로 이것만 써놓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고요. 세 가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하죠. Q를 거치면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로 올 거고 여기 1만 더 써놓을게. 아니지, 안 써놓을게. Q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은 여기까지 오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로 가볼까? 못 가. 직진 안 돼.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온 방법밖에 없어. 여기 한 가지인 거 납득하셔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 Q를 거쳐서 오겠죠? 걔도 이렇게 직진 안 되지. 그럼 여기 어떤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좌회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고요. Q를 거쳤잖아. 한 가지, 여긴 세 가지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일곱 가지, 12가지가 돼서 두 번째 방법은 12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총 21가지가 나올 것이고 오늘 수업에서는 쌤이 다루고 싶은 모든 문제를 다루지 못했어. 몇 문제 못 다뤘냐면 한 3문제 정도 못 다룬 것 같아. 근데 쌤이 아직도 이 조금 줄어든 수업 시간에 대해서 적응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은 그 3문제 정도로 추가 영상 촬영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3문제를 내가 좀 덜 풀어줬어도 숙제하는 과정에서 좀 하면 될 거고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할게. 너희들이 윤호쌤한테, 쌤 동생입니다. 윤호쌤한테 질문 문항들 보내주고 있는 거 알아. 걔네들이 언제 처리될까? 쌤이 지금 너무 바쁜데 언제 쉬니 쌤이? 월요일날 쉬지? 모르니? 쌤은 월요일날 하루 쉬거든? 그날 쉬는 날 너희들 질문 쌓인 거 다 풀어서 보내주거나 녹음하거나 해서 화면 녹화하는 걸로 해서 다 보내줄 테니까 지금 질문이 쌓이고 있다고 저 쌤 질문 언제 받아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윤호쌤한테 다 보내놔. 그래 놓고 쌤이 쉬는 날 일주일 거 한 번에 딱딱 처리해 줄게. 알겠지?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